우리가 C 문법을 다 배웠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면서 C 문법 이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암산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암산 게임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우리가 암산으로 하는 게임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많이 해본 수학이라기보다는 산수겠네요. 산수 연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암산 게임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할까요? 숫자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a 곱하기 b, 그리고 a 나누기 b. 이렇게 이제 필요할 건데, 일단 연산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숫자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암산을 하기 때문에 굳이 실수를 쓸 필요는 없죠. 정수로. 정수도 자연수가 더 좋겠네요. 이 숫자도 여러 가지 숫자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간단하게 암산을 하는 거니까 막 시험 문제 푸는 게 아니라서 좀 가벼운 게 좋으니까 자연수, 자, 1부터 시작하는 자연수, 그러니까 1부터 한 n까지 숫자를 난수로 이제 발생을 시켜서 숫자를 두 개를 생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숫자가 두 개 있잖아요. 이걸 수학에서는 이항이라고 합니다. 항이 두 개라고 해서 이항이 있어야 되니까 난수를 발생시켜서 숫자 두 개를 만들고, 그리고 연산자도 우리가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중에서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임의로 나오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으니까 이 연산자도 난수로 발생을 시킵니다. 연산자도 이제 난수로 발생을 시키고, 또 자연수로 우리 나눗셈을 하게 되면 시험에서는 나눗셈 종류가 두 가지죠. 자, 몫을 구하는 나눗셈이 있고, 그리고 a%b라고 해서 나머지를 구하는 나머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난도는 비슷하긴 할 건데 나머지를 구하는 게 더 어렵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몫은 그냥 곱해주면 나오는 거고, 나머지는 곱한 다음에 실제 나머지가 배수를 한 다음에 생기는 나머지가 얼마일지를 우리가 정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연산자 난수를 발생시키는데, 색깔을 살짝 바꿔볼까요? 자, 연산자 난수는, 자, 우리가 하는 연산자가 몇 개? 5개니까 0에서 4까지 발생을 시키고, 얘를 0번, 1번, 2번, 얘를 3번, 4번 이렇게 배정을 해서 발생시킨 다음에 컴퓨터로 계산을 하면 연산 결과는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답하고 사용자가 입력하는 답이 같은지 다른지만 비교를 하면 암산을 성공했는지 성공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쉽게 판별할 수 있을 겁니다. 요 기본 개념을 가지고 암산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듭니다. 우리가 만드는 프로젝트는 계속 C 프로젝트, 그 중에서 아무것도 없는 빈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암산이니까 멘탈 캘크라고 할게요. 머리로 계산하는 겁니다. 자, 멘탈 캘크라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난수를 어떻게 발생시키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난수를 한 번도 발생시키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니까 일단 우리가 이름을, 자, 테스트 렌더라는 C 소스 파일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자, 만들어서 우리 매번 하는 것처럼 입출력 해야 되니까 스탠다드 io.h를 하고요. void main 해서 테스트를 해주는데, 자, 난수 발생하는 헤드 파일은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름이 스탠다드 lib입니다. 자, 얘는 하는 역할이, 그러니까 표준
라이브러리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건데, 이걸 영어로 하면 스탠더드 라이브러리입니다. 라이브러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도서관인데, 컴퓨터에서 쓸 때는 당연히 도서관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책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니니까. 컴퓨터에서 말하는 라이브러리는 함수의 집합체를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수학 함수 혹은 다른 기능을 하는 함수가 있는데, 요 함수들을 컴파일을 다 해서 실행 파일에 붙여 넣을 수 있도록 다 준비가 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을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 속에는 수많은 함수들이 컴파일이 돼서 기계어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파일을 라이브러리라고 하고, 자, 그게 사람들이 많이 쓰는 함수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표준이라는 이름을 써서 표준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쓸만한 것들을 다 모아서 만들어 놓은 함수 집합체를 표준 라이브러리라고 하고, 그 라이브러리 쓰기 위해서는 함수의 원형을 알아야 되잖아요. 입출력이 어떻게 되고 이름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이러한 함수 원형에 대한 선언이 담겨져 있는 파일이 헤더 파일이고, 그 헤더 파일은 다 종합을 하면 standard library.h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렌드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렌드. 이 렌드라는 함수는 난수를 발생시키는 함수입니다. 자, int로 뭐 n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난수를 발생을 시켜 봅니다. 자, printf에 자, %d로 한번 난수 발생을 시켜 보죠. 뭐. 자, n을 출력을 해 봅니다. 자, 엔터를 넣기 위해서 escape sequence를 써야 되니까 \n, n은 newline이죠. 자, 얘를 몇 개 발생을 시켜 볼까요? 폼은 돌리면 편할 것 같으니까, 자, 0부터 시작해서 얘를 몇 개? 한 20개 정도 하죠. 20개까지 발생을 시킵니다. 자, 원래는 반복문을 할 때 당연히 중괄로, 그러니까 곱슬괄로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자, 이 곱슬괄로는 생략 가능입니다. 언제 생략이 가능해요? 자, 구문이 하나만 있는 경우. 구문은 어떻게 정의해야 합니까? 구문은 세미콜론으로 끝나는 문장입니다. 이게 구문이니까 구문이 하나만 있는 경우는 굳이 복잡하게 곱슬괄로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생략하고 하나만 씁니다. 그러면 난수가 몇 개 생길까요? 난수가 20개 생기겠죠. 왜냐하면 0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증가하는데 20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0에서 19까지 가잖아요. 근데 간격이 한 칸씩 가기 때문에 당연히 20개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출력을 해서 결과를 봅니다. 자, 결과를 보면 여기서 실수한 게 렌드가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네요. 그러니까 렌드가 이제 폼은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안에 들어가면 구문이 한 개가 아니고 몇 개? 두 개가 되잖아요. 자, 구문이 두 개가 되니까 이때는 꼭 곱슬괄로, 중괄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괄로를 해서 다시 한번 출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숫자들이 막 중구난방으로 나오죠. 근데 숫자들이 또 굉장히 큰 게 나오네요. 자, 얘는 0 포함 자연수, 난수, 발생입니다. 발생인데, 자, 최대값이 있습니다. 난수 발생에 최대값이 있는데, 그 최대값은 rand max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출력 하나 해볼까요? 자, 난수 발생 최대값 얼마인지 궁금한데, 얘를 출력해서 한번 보면 굉장히
큰 값이 들어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랜덤X를 한번 출력해서 봅니다. 그러면 32,767이라는 숫자가 난수 발생의 최대값입니다. 이거 외울 필요는 없고요. 난수 발생 최대값을 나타내주는 매크로 구문이 있다. 그 이름은 랜덤X. 찾아보면 이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숫자도 외울 필요는 없고요. 자, 이 랜덤X를 적어놓고 비주얼 스튜디오에 이 단축 키가 있잖아요. F12를 딱 누르면 정의나 선언으로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define을 이용한 매크로 구문이고요. ox7ff라는 게 있는데 ox라는 거는 상수를 정의할 때 16진수를 사용을 해서 정의를 한다는 거죠. 16진수는 하나에 몇 비트? 4비트니까 4비트가 몇 개 있습니까? 4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랜덤X를 정의하는 거는 총 16비트. 바이트로 하면 2바이트짜리 상수를 정의를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난수 발생을 하면 되고요. 근데 난수 발생을 해보면 재밌는 게 항상 시작점이 40일입니다. 이러면 난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러면 난수가 안 되잖아요. 40일인 거 알면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40일 다음에 18,467이 나온다. 이런 건 난수가 아니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난수 발생에는 초기값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난수 발생의 초기값 설정. 안 하면 난수긴 한데 규칙이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이런 경우를 위해서 난수 발생 초기값 설정한 함수가 있는데 sRand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숫자를 넣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100이라고 이제 넣으면 되고요. sRand는 이름이 seed for rand입니다. 랜드 함수를 위한 씨앗입니다. seed는 씨앗이죠, 씨앗. 뭐 종잣값 뭐 이렇게 표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꽃을 피우기 위한 씨앗을 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100을 넣으면 난수 발생이 41부터가 아니고 365부터 하는 거고 1000을 넣으면 이제 3304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난수 발생 초기값 설정이 잘 되는데 또 문제가 있어요. 이 코드를 개발한 사람은 난수 발생의 초기값 이 씨앗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 수 있죠.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거 알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난수 발생 초기화할 때는 시간으로, 현재 시간으로 초기화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난수 발생 초기화할 때 현재 시간을 많이 사용합니다. 현재 시간. 그러니까 현재 시간을 사용하는데 C 언어에서 사용하는 현재 시간은 좀 재미있습니다. 1970년부터 젠 초로 된 시간을 사용을 합니다. 이 시간 함수는 time.h에 있습니다. time.h. 그러니까 time.h에 있는데 한번 볼까요? 이 시간 함수는 time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보통 이제 너를 넣어줍니다. 내가 값을 입력 변수의 포인터로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 그냥 반환값으로 이제 받기 위해서 너를 이제 넣어주고요. second이라 할까요? 자, 얘를 time.h에 정의된 time 함수를 사용하는데 얘를 보면 time이 time.t로 이제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가 보면 뭐 복잡하게 가긴 하는데 얘는 가보면 int 64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수는 정수인데 64빗 정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timeT라는 그 의미는 자, 얘는 type definition 형 정의로 새롭게
시간 변수를 정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별명 혹은 가명을 이제 써준 거죠. 으로 만든 타임 자료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가명이나 별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원래 정의된 게 있는데 의미를 좀 부여해야지 소스 코드 읽기가 좋아지고 타입 데피니션이라는 기능은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많이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코드를 읽기가 좋아지니까. 그래서 변수명 이제 sec로 해가지고 한번 출력을 해봅니다. 자, 현재 시간은 %d인데 얘가 64빗 정수이기 때문에 롱롱 데시멀로 해야 됩니다. 10진 정수 출력은 하는데 롱롱으로 출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출력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굉장히 긴 시간이 나오죠. 끝이 70이었고 이번엔 76입니다. 초 단위로 이제 측정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 더 써주면, 자, 타임 널은 초 단위로 측정한 시간인데 시작점이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시작점이 1970년입니다. 1970년에 뭔 일이 있었길래 시간 측정을 1970년부터 하는가 하면 1970년이 거의 유닉스라고는 운영체제가 출현한 시기입니다. 유닉스 운영체제가 언제 나왔냐 하는 거는 좀 애매하죠. 개발을 하루 만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1970년에 이제 공식적으로 거의 공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70년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1970년 1월 1일 자정이죠. 자정. 그러니까 31일에서 1일로 바꾸는 딱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0, 1, 2, 3 초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초가 쌓여 있죠. 50년 이상이 쌓여 있으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자, 그 시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왜 유닉스란 운영체제가 기준인가 하면 현존하는 모든 운영체제의 거의 아버지격, C 언어가 현존하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의 아버지격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운영체제 아버지격은 유닉스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닉스 전에도 운영체제가 많이 있었죠. 근데 누가 가장 큰 영향을 줬는가를 가지고 선조를 따지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유닉스가 가장 큰 영향을 줬고 이 유닉스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 유닉스를 더 잘 개발하기 위해서 새롭게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든 게 C 언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C 언어는 1972년 정도에 출현을 했습니다. 그럼 1970년에 유닉스는 뭘로 짰는가 생각해보면 기계하고 거의 비슷한 어셈블러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을 해서 코드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기계어에 너무 가깝기 때문에 복잡한 코드를 개발하는 것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C 언어라고 하는 좀 고급화된 언어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C 언어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많은 함수들을 다루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긴 소스 코드를 다루기가 어려워서 C 언어 다음에 C++이라는 C++라는 객체 지향 언어가 출현하게 되고 이 객체 지향 언어인 C++은 현재도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되고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 비주얼 스튜디오의 통합 개발 환경도 C 컴파일러는 원칙적으로는 없어요. C++ 컴파일러만 존재하는데 C++은 C 언어를 확장한 거기 때문에 C 언어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C++ 컴파일러에 끼워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난수 발생을 할 때 요 초가 나오기 때문에 요 초를 이용해 가지고 난수 초기화를 하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는 이 사람조차도 어떤 난수가 나올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요거를
자, 초기화하는데 요 얘를 이용해 가지고 초기화를 해줍니다. 근데 이 타임 t는 이 sran드가 요구하는 unsigned int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형 변환을 또 해줘야 됩니다. unsigned int라고 이제 형 변환을 해주고 다시 한번 출력을 해 봅니다. 자, 그러면 3304라는 거는 똑같이 나오고 3823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3823. 자,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에 디버그 콘솔이 약간 버그가 있어가지고 좀 문제긴 한데요. 그러니까 3878 나왔고, 자, 이번에는 3911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3911. 그러니까 값이 계속 바뀌고 있는 거 볼 수가 있는데요. 디버그 콘솔이 이게 좀 문제라서 아쉬움이 있네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걸 빨리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현 시점에서도 잘 고쳐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304는 이제 똑같이 나왔는데 밑에는 시드 값을 이제 시간으로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값이 나올지는 프로그래머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난수 발생을 해서 값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사용되기가 좀 어려워서 헤드 파일을 새롭게 하나 또 만들었습니다. 헤드 파일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자, 우리 모건 게임 헤드 폴더에 있는 라이브러리 게임 툴이라는 헤드 파일을 현재 프로젝트로 갖고 옵니다. 현재 프로젝트의 이름은 멘탈 캘크이기 때문에 멘탈 캘크로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입력도 우리가 받아야 되니까 모건 게임 헤드에 있는 라이브러리 console.h도 가지고 옵니다. 자, 얘를 우리가 갖고 왔기 때문에 include를 할 때 여기 파일을 새로 하나 만듭시다. 자꾸 이제 복잡해져 가는 것도 좀 그러니까. 자, 이번에도 난수 발생기 초기화는 하는 연습은 할 건데 이 게임 툴에 있는 자, 게임 툴에 있는 난수 발생기를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거는 속성에 가서 빌드에서 제외를 합니다. 여기는 이제 똑같이 이제 적어주면 되는데 추가로 우리가 할 거는 게임 툴의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C하는 문법을 배웠기 때문에 새로운 헤드 파일을 접근해서 코드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편하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헤드 파일이 있는 글씨 위치에 커서를 갖다 놓고 F12 누르면 찾아갑니다. 그래서 렌더 시드를 하는데 얘는 시간을 구해서 얘를 곱해서 이제 초기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렌더 시드 이용해 가지고 난수 발생하기 전에 초기화해서 누구도 이 시약값, 종잣값을 알 수 없도록 이제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 range라는 함수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range는 특정값의 범위의 난수를 발생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봤듯이 이 randomX에 있는 숫자는 너무 큽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숫자를 줄이고 우리 암산을 이제 해야 되니까 range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n을 한 30 정도로 합니다. 30 정도 하면 range 해서 1부터 n까지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range를 정의할 때 컴퓨터 하는 사람들은 요 마지막 맥스 값은 포함을 안 시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range를 만들 때 대부분 나머지 연산을 하거든요. 나머지 연산을 하기 때문에 넣어주는 요 값 자체는 안 나오는 게 타당합니다. 그래서 나는 30까지 발생시킬 거니까 하나 더 증가한 값을 넣어줍니다. 근데 이 헤더 파일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특정 범위의 숫자를 정수 형태로 만들어주는 컴퓨터 함수는 대부분 이렇게 다 동작합니다. 파이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얘는 1부터 시작해가지고 n까지 난수 발생입니다.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int n 해서 얘를 한번 출력을 해 봅니다. 자, printf로 자, n은 얼마가 될지 한번 출력을 해 보죠. 그래서 n 이런 숫자들 두 개를 우리가 만들어내면 이제 암산 게임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처럼 포문을 똑같이 한 번 더 적어줍니다. 0부터 시작해서 20까지 20이기 때문에 0부터 19까지 이제 변하는 거죠. 그 다음에 i++ 라고 하면 0부터 19까지 가는데 하나씩 증가하는 거니까 20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컴퓨터에서는 루프의 시작, 반복의 시작은 0부터잖아요. 0부터고 자, 여기 부등호 기호를 쓰고 그 다음에 나오는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가 반복문이 구동되는 숫자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구성을 하니까 이걸 잘 기억을 하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숫자를 바꿉니다. 5 다음에 5가 나온 게 이상하다 볼 수 있는데 5 다음에 5가 안 나오는 것도 이상한 겁니다.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부터 30까지 숫자가 무작위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실행할 때마다 다른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어떤 값이 나올지는 프로그래머조차도 예측을 할 수가 없도록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우리가 암산 게임 할 때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암산 게임 할 때 또 제한 조건으로 줘야 되는 게 시간이죠. 암산을 할 때 시간을 무한정 주는 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정 시간이 지나면 암산을 못했다고 판정을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시간을 이제 측정해야 되는데 그 시간 측정하는 방법은 이 타임으로 측정을 해도 되는데 C 언어에서는 타임 외에 또 클락이라고 하는 함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클락 함수를 한번 활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클락을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클락.c를 추가를 하고요. 우리 좀 전에 테스트했던 소스 코드는 빌드에서 제외를 합니다. 자, 클락도 time.h에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오고요.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는 필요가 없고요. 자, 클락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클락. 이 클락이라는 함수 F12 눌러서 가면 time.h에 정의가 딱 뜨고요. 자, 반환되는 값은 클락t입니다. 클락t로 반환되는데 얘는 밀리초로 값을 넘겨줍니다. 밀리초 기준으로. 자, 클락은 재밌는 게요. 아까 타임 함수랑은 다르게 프로그램이 시작하면 시작한 시간을 0으로 해서 밀리초 단위로 시간을 반환합니다. 그래서 클락이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밀리초 단위로 프로그램 시작 기준으로 얼마만큼 시간이 흘렀는지를 측정해서 알려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폼은 가지고 어떤 계산을 한번 합니다. 한 1000까지 계산할까요? 계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거는 사인 함수니까
자, 더블로 사인 함수 쓰기 위해서 수학 함수를 쓰기 위한 헤더 파일 하나 추가합니다. 얘는 자, 수학 함수가 정의된 헤더 파일입니다. 수학은 영어로 하면 뭐예요? 매스니까 이름은 잘 붙였죠. s.h를 써가지고 어떤 사인 값을 계산을 해줍니다. 1000번 계산을 했잖아요. 1000번 계산을 한 다음에 출력을 한번 해보죠. 자, printf로 일단 시작 시간, 자, 얘는 밀리초로 계산한 겁니다. 그 다음에 클락 t라고 하는 거는 뒤에 있는 t는 우리 계속 이야기했듯이 타입 데피니션으로 새롭게 자료형에 별명을 이제 붙인 겁니다. 얘도 따라가 보면 별거 없고요. 그냥 롱입니다. 롱. 별거 없어요. 얘는 그냥 롱으로 정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d로 출력할 수 있죠. 그래서 밀리초로 한번 출력을 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다 계산을 한 다음에 자, 종료 시간을 한번 보면 되죠. 자, 종료 시간을 보기 위해서는 얘를 다시 출력을 해야 됩니다. 자, 다시 출력해서 결과를 한번 봅니다. 자, 여기 print t가 빠졌네요. 자, printf인데 t가 빠졌습니다. 하면 이 워낙 빨라서 나오지가 않네요. 1mC도 안 걸린다는 거네요. 엄청나게 빠릅니다. 이제서야 1mC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의 계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죠. 그래서 계산 시간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제 보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클락 t 해가지고 자, 스타트 타임. 자, 스타트 타임을 한번 측정을 합니다. 자, 클락은 프로그램 시작 시간을 0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내가 시간 계산할 때는 스타트 타임을 하나 저장을 해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클락 t라는 것에다가 저장을 해야 됩니다. 요 클락 t는 계속 이야기했듯이 자, 클락을 type definition으로 만든 새로운 자료형입니다. type definition이 t로 시작하기 때문에 언더바 t 이렇게 사용을 한 거고요. 새로운 자료형이긴 한데 정확하게는 원래 있는 자료형에 가명이나 별명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클락 t를 이용해 가지고 스타트 시간을 얻은 다음에 그다음에 슬립을 한번 해줍니다. 슬립. 슬립 해주는데 그 슬립하는 함수는 우리가 여기서 자, include 할 때 라벨의 console.h에 슬립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걔는 이름이 자, 슬립 con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되어 있고요. 한 1초 정도 정지를 해볼게요. 1.0초 동안 정지. 멈췄다가 실행을 해봅니다. 그래서 클락을 측정을 했을 때 1초는 1000mC니까 1000mC 금방이 나와야 되겠죠. 자, 이번에 클락 타임으로 하면 자, 요 타임은 또 같은 함수가 있으니까 이름이 좀 적당하지가 않네요. 일랩스라 할까요? 일랩스. 시간이 지났다고. 자, 일랩스라고 해서 요 현재 시간하고 스타트 시간하고 빼줍니다. 그래야지 스타트 기준으로 해서 두 번째 클락을 호출했을 때 시간이 얼마나 경과했는지 경과한 시간을 측정할 수 있겠죠. 해서
결과를 한번 만들어내 봅니다. 경과 시간 밀리초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일랩스라는 변수를 집어넣고 출력을 해 봅니다. 그럼 1초 뒤니까 경과 시간이 1000이 나오는 게 좋은데, 이 슬립 콘솔이라는 함수도 안에 찾아서 들어가 보면요, 슬립이라는 함수를 또 호출하고 있습니다. 슬립이라는 함수는 C 언어에서 제공하는 함수인데, 이게 표준화된 건 아니고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정의해서 제공을 하는 겁니다. 하는 거라서 얘가 정확하게 1초를 정지하긴 하는데, 문제는 뭐가 있는가 하면 함수를 호출하는 이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함수 호출하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오차가 살짝씩 납니다. 계산할 때 완전 정확한 건 아니고 오류가 살짝씩 있다는 건 우리가 염두에 놓고 측정해야 됩니다. 근데 초 단위로 하면 거의 측정할 때 오차는 무시해도 된다. 밀리초로 할 때는 오차가 좀 있는데, 우리 밀리초는 잘 안 쓰잖아요. 너무 작은 시간이니까. 그래서 우리 1초 단위로 할 때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그래서 클락이라는 함수가 보통 쓸 때는 유용하다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근데 아주 먼 시간부터 측정을 할 때는 타임이라는 함수를 측정하는 게 좋습니다. 타임 함수는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이제 재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요 타임 함수를 쓸 때 출력을 이렇게 반환 형태로 이런 방식으로 출력을 받을 수 있고요. 그때는 타임 함수 입력으로 이제 널은 F12 눌러 찾아가면 0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널을 넣으면 얘는 출력이 함수 출력 형태로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쓰지 않고 포인트를 넘겨서 타임의 반환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입력에 반환받을 포인트를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우리 기억하면 다양한 타임 함수를 우리 입맛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